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성 메가시티 기술가공 원장입니다. 네, 오늘 안성시 주관으로 안성시 수험생들을 위한 안성맞춤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입시기관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특히 뭐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험 난이도가 어떻고 표점이 150점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환산점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부 순서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략적인 부모님이 아시는 학생이 아시는 그 표준 점수 100분위 대학의 라인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그 합격 예측 서비스 활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해서 저희 메가스터디 온라인의 합격 예측 서비스 부분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전 배치까지 그냥 단순히 지원 전략이 아니고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런 점수대에는 이렇게 배치를 한다라는 부분이고 2부에서는 저희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원래 어떤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순서는 저희 학원 부원장인 신영철 부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성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신영철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추운데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은 어차피 이건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그다음 목차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 일정, 그다음에 수능 결과 분석 이건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정시 지원 시 확인 사항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격 예측 서비스 활용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메가스터디뿐만 아니라 모든 배치 기관이 사용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기능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희 그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 활용 방법을 보시면 뭐 진학사라든지 아니면 타 입시 기관도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은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빨간색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시에서 다 떨어져도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월 22일부터 추가 모집을 한다. 그 대신 그 정시에서 합격을 하면 추가 모집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다 떨어진 학생들만 추가 모집을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과 분석 잠깐 볼게요. 일단은 사탐은 많이 줄었어요. 과탐은 약간 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준 거는 지금 계속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3 학생이 매우 줄었는데 지금은 이제 N수생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학학 계열이 이제 정시로 모집하는 이후부터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N수생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럼 다음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요. 언어와 매체가 항상 한 3, 4점 계속 높습니다. 변함없이. 그래서 언어와 매체가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1등급 차이 보면 12점, 17점 그렇게 차이가 난다. 차이가 좀 크죠 작년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정말 어려웠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수학 보실게요. 눈에 띄는 거는 지금 확통은 137점인데 미적이 148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문자연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적하고 기하하고도 좀 점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인문계가 조금 확통이 쉽게 나와서 점수가 낮게 나와서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한 45% 되고 확통 선택한 학생이 한 50% 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인문으로 교차를 하면 좀 미적분 점수가 좀 높아야겠죠. 그러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됩니다. 다음 보실게요. 작년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국어도 많이 어려웠고, 그다음에 수학도 많이 어려웠는데 확통만 오히려 최고점이 좀 떨어졌죠. 확통이 좀 많이 쉬웠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게
지금 영어입니다. 영어가 지금 1등급 비율이 4.71이에요. 4.71%. 이거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1컷이 4%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최장력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수시를 떨어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영어도 어려웠고 그리고 또 불순형이었고. 그래서 요번 정시는 작년보다 좀 더 치열해질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보시겠습니다. 인문 보시면은요. 인문계 사탐은 좀 쉽잖아요. 사탐은 쉬운데 보시면은 만점이 1컷인 과목이 4개나 있어요. 예, 그리고 경제, 정법, 사문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목별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 중에 표준 점수 100분의 1을 반영해서 대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 대학을 쓸 때에는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편차가 크기 때문에 표준 점수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쓰고 보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보정하는 대학도 있고요. 일단 보시겠습니다. 과탐 같은 경우에는 원 과목 같은 경우는 문제를 되게 잘 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점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투 과목을 안 해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점수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예상이 듭니다.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정시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시를 보시면은 되게 복잡합니다. 뭐 입시 설명회 사이트 밑에 보면은 뭐 변환 표준 점수, 대학별 환산점, 되게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회를 보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알긴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일단은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선발 방법에서 수능 활용 지표 쓰려고 하는 대학이 100분위 대학인지 표준 점수 대학인지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내 성적이 100분위가 유리한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 및 이제 가산점을 좀 알아야 돼요. 가산점. 왜냐면 가산점 많이 주면 되게 유리한 거잖아요. 자기가 잘 본 과목에서. 그다음에 영어 영역. 영어가 되게 어려웠죠. 그리고 영어가 어떤 대학은 감점이 엄청나게 크고요. 어떤 대학은 감점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대학 학과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모집 인원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작년 대비 확인하시면 돼요. 많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많이 늘었으면 작년보다 좀 점수가 떨어질 테고 많이 늘었으면 줄었으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입시 환경 분석. 뭐냐면 일단은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인지는 알고 있어야 그 대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잖아요. 어디가 유리한지. 그래서 자신의 대략적인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별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변화 포인트.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시적인 부분은. 그리고 2부에서는 나한테 유리한 반영 비율 찾을 수 있게,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대학 환산점으로, 그리고 지원 패턴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그 선발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학을 선발할 때에는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쓰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표를 쓰는. 그건 뭐냐면 100분위가 나와 있으면 표준 점수는 이제 차이가 다 되게 크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100분위를 가지고 그 대학에서 표준 점수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 대학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입니다.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이 그렇게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가 옛날에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를 썼는데 지금은 표준 점수로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국민대, 서울과기대, 항공대, 홍익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탐구 점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한 중하위권 정도의 레벨에서는 표준 점수로 뽑는 대학들이 있구나. 그다음에 세 번째로 100분위로 뽑는 대학들이 있어요. 여기는 서울이나 이제 아니면 경기권, 서울의 좀 하위권이나 경기권 대학들은 거의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은요, 주의할 게 이건 최상위권입니다.
100분위 100에서 96까지는 좀 점수 차이가 있어요. 100분위 보정할 때 표준 점수로. 근데 96 이하로는 점수 차이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변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표준 점수 대학을 쓰는 학생들, 이 부분 당연히 탐구를 고려를 하셔야죠. 탐구를 표준 점수 쓰는 대학은. 그리고 100분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에서는 100분위 변동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84점이 1등은 컷인데 표준 점수는 원점수랑 비슷하게 가니까 100점이랑 많이 차이 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84가 1등 컷이면 100분위는 100점하고 84점하고 4%밖에 차이 안 납니다. 4점 정도밖에. 그 대신 중위권에서는 그럼 상대적으로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중위권에서는 1점도 크다.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표준 점수가 더 유리한지 100분위가 더 유리한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요것만 보겠습니다. 가산점을 주는 대학인데요. 10%만 볼게요. 10%면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적이나 기하 선택했는데 잘 봤다. 그리고 다른 과목을 좀 못 봤다. 그러면은 가산점 주는 대학을 쓰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동덕여대, 상명대, 서울여대 이렇게. 대신 서울여대는 미적은 가산점을 안 줍니다. 기하만 줍니다. 기하만 주고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과탐 볼게요. 15% 가산점 주는 대학 경기대. 근데 경기대가 과탐 반영비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가중치는. 예. 근데 15%를 주니까 많이 주는 거죠. 그다음에 10% 주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5% 주는 대학에서 숙명여대는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신소재 물리학과라고 있어요. 거기서 물리만 가산점을 줍니다. 물리 선택한 학생만. 그리고 서울대는 투투하면 5점, 투원 선택하면 3점 이렇게 가산점을 주고요.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영어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점수표를 보시면은 너무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기 편하게 화살표를 좀 해왔어요. 환산 점수 3점 기준으로.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1, 2등급 기준으로 한 겁니다. 서울대는 감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연세대가 감점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자연계보다 인문계가 더 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 반영 비율이 더 높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수능 비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세대가 감점이 크고 그 외에는 좀 작다. 큰 대학은 연세대, 한양대, 인문, 이화여대가 좀 크고 나머지 대학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영어를 2등급, 3등급 받은 분들은 꼭 영어 이 점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음 볼게요. 보시면 이제 동국대하고 홍대를 제가 이게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같은 0.8점인데 환산 점수로 0.8점인데 동국대는 적고 홍대는 큰 이유가 전형 총점을 한번 보세요. 100점하고 200점이잖아요. 200점에서 0.8점이면 큰 겁니다. 대부분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홍대는 좀 큰 편이에요. 뭐 뒤집을 수 없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좀 큰 편이고 동국대는 거의 영향력이 없다. 영어가. 그래서 라이벌 구도에 있는 대학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아주대, 인하대 보시면은 인하대 되게 적죠. 아주대가 조금 크고. 그래서 영어를 좀 못 보면 인하대가 유리하구나.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접근할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가톨릭대하고 성신여대 한번 볼게요. 다 표에 있는데 여기는 왜 제가 체크를 해놨냐면요. 보면은 둘 다 영어 20%가 반영이 돼요. 이 대학들이 20%가 반영되는데 전형 총점마가 홍대처럼 성신여대는 500점이다. 500점. 그래서 실제로 10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6점이 돼요. 보시면 1등급이 100점을 주잖아요. 그럼 1000점 만점이면 20%면은 200점이 되겠죠. 200점이. 200점이 되니까 그 밑에 2.5점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이제 2배가 되니까 20%니까 마이너스 5점이 되는 거고 성신여대도 만약에 500점에서 20%면은 그대로 3점 마이너스 3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상대적으로는 환산점에서 마이너스 3점이지만 가톨릭보다 조금 더 영향력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편한 거는 오른쪽 화살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원 변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원 변화 보시면은 일단 문과부터 볼게요. 문과는 서영고까지 많이 줄다가 그다음에 점점 인원이 늘고 있네요. 그래서 수도권까지 내려가면은 누적 인원을 보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대신 서영고에서는 좀 치열하겠죠. 그다음에 자연계 볼게요. 자연계는 의학학 계열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 밑으로 일반 대학들은 계속 인원이 늘어서 수도권까지 가면은 528명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입시는 그냥 자연계 학생들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학별로 한번 볼게요. 상위 15개 대학. 인문계 보시면 서울대 연대가 많이 줄었네요. 스카이가 많이 줄었는데 서울대 연대가 줄은 거고 고대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성균관대가 되게 많이 늘었죠. 그리고 자연계 보시면은요, 성균관대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수험생분들한테는 되게 고마운 대학인데 89명으로 되게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가 42명. 근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중대하고 숙대만 좀 줄었구나. 줄었구나. 그 대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었다, 인원이. 그다음에 나의 위치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적표인데요. 성적표는 어느 정도 다 보실 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학을 가려면요, 표준 점수하고 100분이 합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가중치나 가산점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반영 비율이나. 그다음에 이 학생을 보면은요, 표준 점수가 401점이고 100분위가 284예요. 그러면 이 정도 점수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 라인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대학의 라인을. 그래야 이제 가중치, 영어, 그다음에 가산점 그런 걸 확인해서 내가 어디가 유리한지를 이제 따져 보는 거죠.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401 정도 되면 연고대 지원할 정도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인의 위치를 아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이제 배치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배치표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는 앞에 활용지표 보면 표준 점수 대학이고 표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표준 점수 쪽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어떤 학생은 표준 점수가 되게 높은데 100분이 다 낮은 학생도 있고 반대인 학생도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 대학은 표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대에서 제일 낮은 과가 단순 표준 점수로 299 정도, 제일 높은 과가 417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학생이 자녀분들이나 학생이 이 점수 라인에 있으면 내가 서울대를 쓸 정도가 되는구나라고 일단은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특이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이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보시면 돼요. 그럼 보시겠습니다. 서울대 점수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이제 표준 점수고 이제 자연 과탐2 필수응시 폐지 이거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고려대 볼게요. 연세대는 뭐 크게 변한 건 없고요. 고려대는 일반 전형으로 뽑았잖아요. 그래서 교과 우수 전형이 신설이 됐어요. 올해는. 그래서 그 일반 전형 인원이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쓰냐면 내신 수시에서 아깝게 최저 못 맞춰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이 좀 좋은 학생들, 만약에 내신이 수시에서 2.0 이내에 들면 고대 지원 가능권이잖아요. 수시에서. 근데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 학생들이 쓰면 좀 유리하겠죠. 교과가 들어가니까 점수가 좀 부족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강대는 인문자연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를 쓸 수 있고 자연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인문계를 쓰니까 인문계 학생들도 자연계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과탐2에 0.5 가산점을 준다. 그다음에 성균관대 볼게요. 성균관대 참 재밌습니다. 성균관대는 수학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과탐은 자연계 지원하려면 과탐 하나는 응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 과탐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자연끼리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과탐 한 과목만 응시하면은 쓸 수 있다. 성균관대는. 한양대는 과탐2 가산점이 폐지됐다. 원래 3% 가산점을 줬거든요. 이게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3% 가산점을 유지했는데 올해 이제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보시면은 인문자연 분할 모집학과 중 인문으로 지원 시 확통 지정.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놓은 건 뭔가 의미가 있겠죠. 제가 왜 체크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문계 올해 수학 확통 점수 매우 낮잖아요. 미적에 비해서.
그러면은 인문계로 들어올 때 인문자연 공통으로 뽑는 학과들이 있는 반면에 인문자연 분할해서 뽑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문자연 분할 모집하면 자연계 학생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 학과들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인문계 분들은. 그래서 분할 모집하는. 그리고 서울시립대도 볼게요. 인문계열 3 보면은 국문, 영문, 중문, 국사, 철학, 과탐, 응시자, 지원 불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가 못 들어올 만한 그런 과가 인문계에서는 좀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그다음에 특이사항 한번 볼게요. 홍익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점수 대학은 꼭 탐구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과목은 만점보다 1등급이 더 높은 그 과목도 있습니다. 1등급 표준점수가 만점 표준점수 맞은 과목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과기대 문해창작학과, 제가 왜 체크를 해놨냐면 국민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수학을 좀 못 본 학생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국어 못 본 학생도 있겠는데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비실기로 수학을 안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하고 탐구는 잘 봤는데 수학을 너무 못 봐가지고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체능 같은 경우는 수학을 버리거든요. 근데 비실기로 뽑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뭐 경희대도 그렇고요, 국제 캠퍼스에. 그다음에 서울과기대 문해창작학과 수학 안 보죠. 그다음에 국민대도 비실기로 수학을 안 보고 뽑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수학을 좀 못 본 분들이 계시면은요, 이런 거를 좀 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어떤 과목을 버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종대 볼게요. 세종대 인문사회계열, 자연생명계열, 그러니까 인문계열, 자연계열이죠. 그냥 학과 모집에서 계열 모집으로 바뀌었다. 이게 어떤 이슈가 있느냐? 만약에 내가 안정이나 적정하게 지원하고 상향 지원하거나 소신 지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집 인원이 많아지면은요, 변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 학과에서 한 5명을 뽑아요. 아니면 2명을 뽑아요. 그런 과들은 폭발할 수도 있고 펑크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무서워서 못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많이 몰려가지고 폭발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계열 모집 인원이 많으면 대표적인 게 성대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뽑잖아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냥 적정선 잡아서 좀 안정적인 적정이다 그러면 항상 그 정도 결과가 나와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계열 모집을 하면은 상향 지원보다도 일단은 내가 안정이나 적정권 잡을 때 이용하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변수가 적으니까. 그다음에 성신여대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계열 모집으로 인문 사회 계열이죠. 그러니까 인문계는 거의 계열 모집을 한다. 그런 얘기네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여대는 이제 3과목을 반영하죠. 국수영탐 한 과목 중에서 3과목 반영. 그래서 이 점수는 백분위 대학이라 이제 백분위만 제가 적어놨는데 그리고 탐구가 하나라 표준 점수 적기 애매해서 그래서 서울여대는 영어를 뺀 점수입니다. 영어를 빼고 그 다음에 국수 탐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백분위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성대하고 서경대 거의 비슷한 레벨이잖아요. 이 두 개를 왜 쳤느냐? 한성대는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서경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대폭 증가하고요, 대폭 감소를 했어요, 인원이.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연세대 미래 탐구 2과목에서 이제 한 과목으로 바뀌었고요. 모집 인원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2과목에서 한 과목 하면은 작년 입결보다는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한 과목이니까 올라가고 근데 인원도 반토막 났기 때문에 입결은 많이 상승하겠죠. 그다음에 한국공학대, 그다음에 수원대, 한경대 여기도 3과목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3과목. 그래서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 1은 4과목. 그래서 4과목 기준으로 제가 써놨고요. 그다음에 3과목을 볼 수도 있다. 일반 학생 2 전형은. 그다음 수원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형 1은 4과목, 일반 전형 2는 3과목. 그래서 내가 망한 과목이 있으면 공학대, 수원대. 예. 그리고 뭐 한경대도 있고요. 한경대는 이제 안성 쪽이라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영어 산출 기준 제외하고 한경대는 3과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뺀 점수로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 보실게요. 이제 교육대학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육대학. 교육대학 보시면은 앞에 이제 백분위 대학은 백분위를 보시면 되고요. 표준점수 대학은 표준점수를 봅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라인이구나. 그래서 지금 교대는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국민대, 숭실대 정도 점수면은 지방에 있는 교대는 다 합격하지 않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영어 감점이죠. 교대는 전반적으로 영어 감점이 큽니다. 근데 전주교대 너무 커서 제가 체크를 좀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면접 여부를 좀 보셔야 돼요. 면접으로 잘 보면 당연히 면접 있는 게 보는 게 좋고, 면접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 있잖아요. 말 잘 못하고. 그런 학생들은 면접 없는 걸 봐야겠죠. 그래서 점수가 되는 데에도 같은 표준 점수라도 춘천교대는 면접이 없는데 청주교대 있고, 그다음 보시면은 부산 대구교대 면접 있고, 그다음에 공주교대도 면접이 있고, 예.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가산점입니다. 이 가산점을 주면 당연히 자연계 학생들은 가산점 주는 데를 가야 되고, 인문계 학생들은 가산점을 안 주는 데로 가야겠죠. 안 주는 데로.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메가스터디 학경 예측 서비스 활용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다 비슷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진학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입시 기관도 거의 그 구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성능 그런 부분 다 비슷하고, 그 대신 합격 컷은 약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기관의 점수를 비교해 보는 게 좀 더 좋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이 있고, 다 메인이 있겠죠, 뭐든. 그래서 메인이 있으면 메인에 클릭을 하면은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군, 나군, 다군이 있고 스텝 1에, 그 다음에 두 번에 인문자연 있고, 그다음 등급이 있네요. 그래서 그냥 모의 지원 막 지원을 하잖아요. 뭐 메가스터디가 됐던 진학사가 됐던 이투스가 됐던, 그러면은 그 지원을 많이 한 대학하고 학과의 순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기준이거든요. 제가 작업을 이제 어제까지 했으니까 중대약, 성대약, 그다음에 연세대 약대네요 거의. 그다음에 연세대 전기전자, 성균관대 자연계열. 여기가 지금 많이 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3등급 때 한번 볼게요. 3등급 때, 3, 4등급 때 가군으로 자연. 세종대 국방시스템 많이 지금 모의 지원을 하고 있고, 세종대 스마트산업 융합학부, 가천대 금융 빅데이터, 광운대 수학, 광운대 건축학과, 여기가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인문계도 한번 볼게요. 인문계도 인문계 보시면은 연세대 경영 다 경영입니다. 고대 경영, 연대 경제, 고대 경제, 근데 성균관대 경영, 여기가 되게 치열하게 모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 4등급 때에는 세종대 경상계열, 가천대 경제, 숭실대 경영, 단국대 글로벌 경영, 가천대 법학, 이런 데는 조금 피하셔야겠죠. 많이 몰리니까.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적 분석, 성적 입력하고 성적 분석을 하면요, 아까 제가 강조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이 학생 한번 볼게요. 제가 샘플로 점수를 그냥 넣어봤는데, 보시면은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표준 점수가 유리하죠. 백분위가 불리하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무조건 표준 점수 대학을 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 친구 수학을 망했나 봅니다. 보면은 수학이 포함이 되면, 안 포함이 되면 지금 어마어마하죠. 뭐 2.0 이내로 거의 들어가잖아요. 수영, 국탐 하나 제외하고는. 근데 수학이 들어가니까 상위 16%, 18%, 26%, 3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적을 입력하면은 배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를 확인해야 된다. 제일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대학 검색 모의 지원은 다 있겠죠. 모든 기관이. 보시면은 이렇게 계열을 클릭하고 지역을 클릭합니다. 서울을 클릭하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서울에 있는 그 계열, 자연 계열이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색깔이 있는, 가나의 색깔이 있으면 모집을 하는 거고요. 색깔이 없으면은 안 뽑는 군입니다. 안 뽑는 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연세대를 만약에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연세대의 모든 학과가 뜹니다. 그래서 배치컷, 그냥 단순한 100분위 배치컷이거든요. 평균 100분위. 아까 제가 자기 라인 잡을 때 썼던 그 평균 100분위 점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내 평균 100분위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가 단순하게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좀 위로
화살표가 나와 있으면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죠. 예. 그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는 추천대학 검색을 누르시면요. 예, 기본대학 검색에서 추천대학 검색을 누르면 자기 평균 백분위의 대학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성대, 연대, 고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성균관대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봤다고 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성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백분위, 나의 백분위. 성균관대 나와 연대보다 좀 더 점수가 많이 남네요. 남는 데가 좀 있네요. 특성화학과 제외하고는 의대하고 약대 빼고 아무래도 대학 레벨이 낮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테마 검색. 테마 검색을 누르면 저기 의대 클릭하면 의대가 다 뜨고요. 그다음에 뭐 치대 뜨면 치대 클릭하면 치대. 뭐 초등교육 치면은 초등교육. 채용 계약학과 치면 채용 계약학과까지 뜹니다. 그리고 국어 비중 최대 밑에 보면 수학 비중 최대. 그러면 맞춰서 대학들이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모의 지원을 많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장소에 들어가면 합격 예측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합격 예측 분석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6개 대학을 완료를 제가 해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한번 조합을 고려해서 제가. 그래서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지망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합격 예측을 누르면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나와서 최초합인지 적정인지 안정인지 적정인지 소신인지 상향인지 위험인지 나오고 안정인데 최초합권인지 그렇게 다 떠요. 그래서 요거를 보셔서 점수가 얼마나 남는지 봐야겠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4.23이 남네요. 최초합에서 추합에서는 7.09가 남고 예. 그다음에 보시면 내 위치를 보는 겁니다. 내 위치 최초 합격권인지 추합권인지. 그러니까 요거를 확인하는데 제가 그러면 실제로 저희 학원 학생을 제가 분석한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2명을 해왔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의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A 학생 모의 배치 점수가 한 학생은 좀 높은 학생을 제가 찾아왔는데 아까 그 샘플 그 성적표의 학생입니다. 보시면은 국어가 좀 점수가 높고 수학을 좀 못 봤네요. 그리고 영어가 2등급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표준 점수 401, 백분위 284. 표준 점수 대학이니까 상위권 대학이니까 여기 아까 그 표 있잖아요. 제가 단순 배치표 보시면 400이면 서울대 끝자락에 걸리네요. 그리고 연고대, 서성한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고 그 대신 국어가 상대도 높고 수학이 낮고 영어가 2등급이다. 요거는 좀 염두를 해야겠죠. 특징이니까 이 학생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위에 있는 게 쓰려고 마음먹은 대학이고요. 밑에 거는 버릴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대학 보면 고려대 건설환경공학부, 그다음에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 그다음 나군은 서울대하고 서강대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서울대 하, 서강대 상, 다군의 성균관대. 올해부터 성균관대 다군이 들어왔습니다. 작년까지 중대가 다군에서 제일 높았잖아요. 그래서 좀 우울했어요. 왜냐면 중대 그 직원분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추합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성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성대가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성대가 2개 학과가 이제 다군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중대가 없으니까 당연히 연고대 라인면 성대를 써야겠죠. 예. 그러면 제가 여기 밑에 있는 대학은 연세대하고 중앙대인데 왜 버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연세대 2등급으로 감점이 아까 엄청나게 크다고 그랬죠. 연세대. 보십시오. 그러면 서울대, 고대보다 영어 감점이 커서 상대로 불리해요. 연세대 간호학과 제가 클릭한 겁니다. 이 상향이 빨간색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모칸에서 제일 위 거. 상향이 연세대 간호학과예요. 간호학과. 근데 서울대 간호학과는 소신이에요. 그 위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왜냐면 영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어 때문에. 예, 그러니까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 소신. 근데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 안정. 이거 둘 다 토목공학과잖아요. 토목공학과인데 예, 연세대는 소신이에요. 영어 감점이 커서. 근데 고려대는 안정입니다. 점수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특징들 있잖아요. 그거만 알면 된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라인을 잡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가 유리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중대는 뭐 쓸 이유가 없죠. 서성과는 그냥 안정권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안정, 고려대 건축사회, 소신, 서울대 간호, 소신, 성관대 에너지. 그래서 1지망은 뭐 이제 학교를 좀 원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나는 학교 높이고 싶어요. 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한 거고요. 모의 배치를 한번 제가 해봤고, 그다음에
학과 위주다. 그러면은 서울대는 못 쓰겠죠. 고려대 바이오시스템 소신 쓰고 서강대 화공생명 뭐 화공생명 안 써도 됩니다. 전기전자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소송한 나이는 다 안정권이니까. 그다음에 성균관대 반도체 융합 여기는 특성화학과니까 좀 점수 높고 다군이니까 여기 상향. 왜냐면 상향전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의 이렇게 정했으면 리포트를 보고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친구가 아까 이제 일지망에서 가군의 고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를 제가 해놨잖아요. 안정권. 그래서 점수가 4.23이 남고 메가스터디에서는 7.09가 남으면 돼요. 이거는 뭐 진학사도 그렇고 뭐 다른 기관도 그렇고 이렇게 점수가 나올 거예요. 예, 점수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게 뭐냐면 지금 모의 지원이에요. 모의 지원.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그러니까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모의 지원이 지금 80만을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신빙성 있는 데이터죠. 그리고 제가 자꾸 진학사를 말씀드리니까 진학사도 많이 사잖아요. 여기 대부분 진학사를 구매를 하셨잖아요. 표본이 많다고요. 그러면은 메가스터디 표본으로 이 친구는 최초 합격권에서 이 동그라미가 사람이에요. 사람. 7등이에요. 7등. 예. 근데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최초 합에. 여기 상식적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이 지원 성향은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요? 어떤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의 지원 성향 이 그래프를 계속 추적을 하셔야 돼요. 끝날 때까지.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7등이었는데 막 40등, 50등 밀리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얘는 여기 있으면은 다른 데 다 상향 지원해도 됩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셔야 된다. 최초 합격권에서 어느 정도 내 위치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소신 추합 서울대 한번 볼게요. 서울대. 이 친구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서울대 비인기학과. 이것도 여러 개 돌려봐야겠죠. 제가 이 모의 지원을 확인하고 이 간호학과를 선택을 한 겁니다. 뭐 식영과도 있고 뭐 지구환경교육 뭐 많잖아요. 비인기학과, 뭐 식물생산과학부, 뭐 산림과학부 그런데 다 해봤는데 보시면은 거의 보이시죠? 추합이 있으면 좀 학생들이 있네요. 이 뒤에 이 밖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네요. 일단 추합인데 추합 가능권에서도 이게 윈지 최초합에서도 앞인지 뒤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볼만 하겠다 아직까지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밀려. 그러면은 다른 걸 찾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확인 추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성균관대 에너지학 소신이래요. 소신인데 한번 그래프 볼게요. 소신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초합이고 추합이 지금 이만큼 대기의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예, 얘는 소신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안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그 대신 계속 추적은 해야 됩니다. 추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향 지원할 때 내가 만약 여기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걸 상향 지원할까요? 여기 있는 걸 상향 지원할까요? 여기 있는 거, 이 경계면 가까이 있는 거를 상향 지원을 해야 됩니다. 상향 지원하실 때. 예,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다군을 제가 쓴 데를 봤는데 이렇게 쓰면 떨어질 일은 없다. 그다음에 이제 A 학생, 이 학생의 이제 이지망 학과로 선택한 걸 한번 볼게요. 학과로. 첫 번째가 고려대 바이오시스템 의학부 소신 추합권. 보겠습니다. 점수는 1.99점 남는데 한번 위치 볼게요. 이 학생의 위치가 지금 추합에서 조금 앞에 있어요. 예,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되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 인원이 좀 적은데 시간이 지나면 더 많아질 거예요. 많아지고 이 스펙트럼이 좀 커질 겁니다. 현재까지는 추합권으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서강대 화공생명 여기 안전이고 최초 안전권 보면은 5등입니다.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최초 합격에서 되게 앞에 있잖아요. 앞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군대 반도체 융합공학 보시면은 소신 추가 합격 가능권 합격 확률 4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초합에서 13점이 부족하고 내 점수 위치는 추합에서 0.27이 부족하네요. 근데 보시면 정말 위험하네. 거의 끝이네요. 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성균관대의 특성화과를 쓰고 싶다. 근데 아까 에너지는 좀 소신이지만은 앞쪽에 있었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틀어야죠. 쓰고 싶으면은. 여기는 거의 같은 소신이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까 에너지는 좀 높고,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더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학생 두 번째 학생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학생은 점수 편차를 좀 큰 학생을 가져왔어요. 그래야 제가 분석하는 거를 사례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학생을 보면은 이제 화평가 장문이 1등급입니다. 141점이고 미적을 망했습니다. 5등급이에요. 5등급. 그리고 나머지는 한 2, 3등급, 3등급 정도 나온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364점이고 그다음에 백분위가 233. 표준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9.38%고요. 14.15%예요. 백분위가. 근데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1등급 이상부터는 백분위가 많이 안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는 표준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대학 반영 대학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 표준 점수가 좋으니까. 그다음에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찾아내야겠죠. 그리고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숭실대하고 숙명여대가 일부 학과는 국어가 35%예요. 그럼 여기 쓰면 유리하겠죠. 일부 학과입니다. 어떤 과는 35%가 안 돼요. 예,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강조했던 비실기 수학 미반영하는 대학을 찾아야 됩니다. 예체능에서 좀 높은 대학. 근데 미반영하는 데서 제일 높은 대학은 경희대예요. 경희대. 근데 이 친구 지금 경희대를 갈 수 없는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경희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쓰면 요 정도 라인이구나. 표준 점수가 이 정도 되고, 표준 점수가 높으니까 표점 대학만 제가 추려놓은 겁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되겠구나. 다 표준 점수 대학이니까. 표준 점수나 표준 점수 변표 쓰는 대학.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클릭한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성적 분석에 유불리를 클릭해 보시면 돼요. 예. 이 친구 1순위는 국영탐의 표준 점수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구영탐의 백분위, 그 다음에 3순위가 구영탐의 표준 점수, 4순위가 국수영탐의 백분위. 그래서 무조건 수학은 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수학을 버리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가져갈 거면은 수학 반영 비율이 최대한 낮고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백분위보다도 표준 점수 대학을 써야 된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이제 가군에는 숙명여대 미디어, 왜 35%니까 숙명여대까지는 점수 안 되잖아요. 근데 국어는 높으니까 해볼만 하겠죠. 그다음에 숭실대 썼고요. 정치외교학과. 그다음에 춘천교대를 썼습니다. 춘천교대 왜 썼을까요, 제가? 왜냐면 거의 동일 비율이 많잖아요. 동일 비율이 많고, 그다음에 표준 점수 대학이 있으니까. 왜냐면 표변, 표준, 백분위 이 세 가지로 뽑잖아요. 표준 점수 대학이 있으니까. 왜냐면 교대는 다양하잖아요. 표준 점수로 뽑는 대학도 있고 백분위도 뽑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경희대도 보이네요. 경희대 아까 수학을 버릴 수 있는 학과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리고 이 버리는 대학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버릴 건지 검색은 했는데 숙명여대, 숭실대 인문계학과에 따라 방향 비율이 다르다. 미디어 되게 인기 학과죠. 제일 인기 많은 게 지금 미디어입니다. 부모님들은 뭐 경영, 경제라고 생각하시는데 학생들 제일 선호하는 과가 문과에서 미디어예요. 미디어는 소신이에요. 국어 35% 들어가니까. 근데 경제학부는 상향입니다. 상향. 그리고 이제 숭실대 보면요, 정치외교학과가 적정이에요. 국어가 35% 들어가서. 근데 벤처 중소기업학과 25%입니다. 이게 반대예요, 반대. 여기는 상향입니다. 합격 못해요. 그리고 교대 볼게요. 교대 표준 점수 반영 적정, 광주교대 백분위 반영 소신. 백분위 안 좋으니까, 표준 점수 유리하니까. 그리고 제가 왜 춘천교대를 했나? 왜냐면은 표준 점수 대학이 좀 있잖아요. 청주교대도 표준 점수고, 그리고 대구교대도 표준 점수고. 아까 제가 그걸 약간 힌트를 좀 드렸어요. 왜냐면 면접 때문에 저희 학원 학생들이 이제 면접 잘 못 볼 만한 성향이라서 제가 춘천교대로 그냥 픽스를 한 겁니다. 그다음 볼게요. 그러면 일지망 숙명여대 미디어로 소신 지원을 하고, 춘천교대로 적정성 잡고, 그래 광운대로 안정권을 잡자. 광운대는 얘 점수대보다 좀 낮은 대학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근데 광운대는 제가 좀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광운대 안 쓰죠. 실제로 쓰면은
그 다음에 이지망은 숭실대 적정, 경희대 국제 안정, 숭실대 적정. 근데 경희대 국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활용직 부여하고 반영 비율만 고려해서 지원한 거예요. 좀 유리하게 지원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지망은 비실기 수학을 버리는 조합을 한번 껴본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엔 비학생의 1지망 합격 예측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1지망 숙명여대 일단은 점수가 부족하고 소신 추학번이네요. 합격률 50%. 볼게요. 이 친구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추학번에서 약간 거의 끝에 걸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한번 도전 한번 해봐야겠죠. 이런 거를 현재 상황에서는 얘는 합격 확률 50%가 넘는 겁니다. 이거 왜냐면 거의 비슷하게 간다면은 실제로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점수가 많이 남네요. 그리고 면접도 없으니까 변수도 없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뭐 면접으로 뒤집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얘는 그냥 면접 없는 거 써야 돼요. 그냥 변수 없게. 어차피 점수가 최초 합격 기원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모험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광운대 국어국문. 요거는 그냥 제가 넣어본 거라고 했죠.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얘 1등이에요. 1등. 왜냐면은 얘 성적보다 낮은 레벨의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쓸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이지망 한번 보겠습니다. 이지망 가군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적정이고 최초 합격권이고 1점 정도 남네요. 최초합에서. 그 대신 추합에서는 많이 점수가 남는데 한번 학생들 지원 분포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초합에서 끝자리고 추합 가는 경우에 몇 명이 있는데 얘는 최초합이지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경희대 국제 디지털 컨텐츠학과 이게 최초 안정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얘가 정말 안정권인지. 보니까 2명 뽑는 것 같네요. 그리고 추합 1명 있고. 근데 얘가 지금 1등이긴 한데 3명이에요. 3명 추합까지 고려했을 때 이거는 되게 불안하잖아요. 일단은 해석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들어갔으니까 최초 합권이라고 했지만은 되게 불안하죠. 그래서 만약에 한 과목을 버리고 상위권 대학들 제일 높은 게 경희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이런 대학은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보면은 요 학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콘텐츠가 제일 좋은 학과라 제가 이과를 학생들이 좀 선호할 것 같아서 콘텐츠 쪽을 많이 선호하니까 그래서 넣어봤는데 뭐 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학을 벌일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 같은 점수 구조면 만약에 학교를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경희대 예체능에서 많이 계속 추적을 계속 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보면은 적정 최초 합격권하고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숭실대 경희대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경희대 숭실대 쓰면은 이 학생 불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가능성 낮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여기서 다른 회사의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그래서 아마 오늘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은 좀 새로운 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요. 2부에는 실전 배치 점수 있잖아요. 가중치를 포함한 실전 배치 점수 그리고 그 대학 학과의 배치 점수를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군 어떻게 군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 지원 패턴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